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발제인분의 준비가 끝나는 대로 발표를 시작할 텐데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오랜 시간 동안 이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전국을 돌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이 증거를 수집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싸워오셨고 정말 법정 공방까지도 계속해 오신 분이에요. 부정선거 진상규명연합회의 김재홍 대표님께서 지금까지 봐오신 증거 수집해 오신 모든 내용을 그냥 단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증거의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엑기스입니다. 그런데 저는 5구 보궐대선 무효 소송을 하고 있죠. 좀 전에 이두호 회장님께서 투표용지 투표함 보존 신청을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보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선거에 대해서 무효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했죠. 그럼 당연히 이제 5구 보궐대선의 투표함과 투표용지 모든 기록이 보존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걸 제가 확인하자고 증거 신청을 했더니 대법원에서 꿀먹은 덩어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사실상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보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어요. 사실상. 법으로는 있는데 그 법조문이 죽어있는 법조문입니다. 그러면 이거 해결하려면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이거 부정선거 얘기하면 잠이 옵니다. 그렇죠? 졸려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거를 뺏기면 나라를 뺏기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분들이 중공의 개입도 얘기를 하고 북한의 개입도 말씀하셨어요. 핵무기 개발해가지고 대한민국 점령하는 것보다 선거제도 점령하는 것이 더 쉬워요. 뺏기고도 몰라요. 우리 국민들이. 이미 장악됐는지도 모르는데 잠자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기 오신 분들은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들이에요. 혹시 지금 졸리세요? 네, 졸지 마시고 잘 보세요. 부정선거는요. 부정선거는 우리 국민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부정선거가 있죠. 고무신 선거. 또 요번에 100만원씩 준다 그러죠. 하위 70%에게 100만원 준다는 거. 그거 뭐예요? 표 살려고 꼬시는 거죠. 진짜 줄지 안 줄지 모르죠. 100만원 주고 나중에 150만원 걷어가요. 그런 짓거리 하는 거. 선거를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 부정선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정선거는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했는데 70%, 80% 국민들이 제대로 선택했는데 그게 개표장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추정이 되는 증거를 제가 확실한 거 두 가지를 오늘 보여드리는 거예요. 5구 보궐대선 때 저는 제 투표용지를 개표장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증거가 없어서 무시를 당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선거 없어진 투표용지 얘기하면 음모론이라고 놀려먹더라고요. 오늘 여기에 신의 완수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지요? 그 사람 왜 안 와요? 약점이 많아서 그래요. 구독자 많으면 올 것 같아요? 구독자 많으면 그거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는 거야. 할 말을 못해요. 할 말을 하고 살아야죠. 그렇죠? 자, 우리 국민들이 투표를 했는데 그 투표용지가 개표장에 안 나온다. 뭔가 수작을 부렸겠죠. 자, 그 후보자 칸세에 여백 있는 용지 개표장에 안 나왔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안 나오게 했을까? 이제 소송을 하면서 하나하나 알아보니까 이 투표함을 바꿔친 것 같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바꿔쳤지? 사전 투표가 있고 본 투표가 있는데 이거 뭐야? 투표함부터 모양이 다르네.
사전투표는 뭘로 되어 있어요? 함이라고 해놓고는 자루를 쓰고 있어요. 자루. 이 자루는 늘어났다 줄었다. 그렇죠? 그거 뚜껑만 떼어내면 오롯이 모아다가 태우기도 좋아요. 그래서 2017년도 5월달, 6월달 이미 녹음이 우거졌는데 왜 그렇게 산불이 많이 났을까요? 저는 거기도 의심이 가더라고요. 자, 그리고 봉인지가 비닐로 되어 있다. 이거 단순한 것 같죠? 이거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전에는 종이 스티커로 되어 있었어요. 종이 스티커의 특징은 뭐냐? 떼었을 때 그 스티커가 통에 남아요. 아, 그거 제거하는 거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선관위 직원의 말이에요. 그러면 투표를 바꿔치기해서 시간이 부족한 부정선거범들은 뭘 연구했겠어요? 빠르게 떼어나면서 흔적이 안 나는 걸 원했겠죠? 저는 그래서 비닐로 바꿨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 사전투표관리관 인쇄하는 거 있죠? 인쇄하는 거. 그거는 뭐와 관련이 돼 있냐? 가짜 용지를 만들어야 바꿔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일일이 투표관리에 도장을 찍게 되어 있으면 말이에요. 도장을 찍게 되어 있으면 가짜를 만들었을 때 티가 나요. 그리고 그 도장을 어떻게 일일이 다 동원하겠어요? 그런데 컴퓨터 네트워킹만 되는 곳에다가 이미지를 저장해 놓으면 쉽게 출력이 가능하겠죠. 맞습니다. 그럼 뭐예요? 아, 이거는 또 가짜 용지를 만들기 좋은 방법이겠구나. 이렇게 또 어떻게 해요? 추정이 된다 이거예요. 추정이. 제가 이런 방송을 했더니 득달같이 선관위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조사받아라. 그래서 제가 가지고 한 4시간 이상 조사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전선거 구멍숭숭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 다 고발당했다 그래요. 저는 아직 얘기가 없어요. 왜? 아마도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것 때문에 이 보여드리는 걸 가지고 나중에 재판 가가지고 국거세에다 감정 신청하게 되면 선관위가 어떻게 될까요? 전 잠옷 궁금합니다. 자, 제가 또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바로 본론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그래서 이제 5급 보궐대선의 부정선거에서 뭔가 바꿔치기를 의심하고 6.13 지방선거에서 제가 개표장 들어가서 좀 증거 좀 잡아야 되겠다라고 개표장관이 신청을 했더니 안 받아주더라고요. 또 대한애국당에 제가 또 한번 문의를 해봤더니 당원이십니까? 그래서 당원 아닙니다. 그래서 안 된대요. 근데 마침 저를 이제 돕고 있는 이제 우리가 부정선거 진상규명연합회 이렇게 이제 이름을 달고 소송을 해왔는데 부회장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대한애국당의 참관인이에요. 그 당시. 지금은 당 이름 바꿨지만 그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봉인지 사진 좀 찍어 주십시오. 왜 봉인지를 제가 궁금해했을까요? 뭔가 바꿔치면은 봉인지에 손을 댔을 것이다. 추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두 개쯤에서는 뭔가 필적이 다른 게 발견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무조건 사진 좀 찍어 주십시오 했어요. 그분은 영문도 모르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걸 저한테 넘겨줬어요. 자, 사진은 반드시 해상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카톡으로 받은 거 글씨 키워놓으면 화면 키워놓으면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아까 이두호 회장님이 사전 투표관리관 이거 뭔 소리예요? 우파는 조금 공격자다. 이거 누가 쓴 거예요? 저는 공격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누구도 지금 신경 안 씁니다. 무조건 부정선거 막으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우파 잡았어요. 그런데 대체로 대한민국 공격하는 거는 우파라고 하지만 뭐예요? 저는 그거는 위장 우파다 그래요. 우파 내에 들어와 있는 좌파. 네, 제가 사실 대한민국 보수 진보 이거 잘못했다.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 망한다 해서 제가 한 3년 전부터 연단에 올라가서 우파 좌파로 제가 부르짖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다 우파 좌파로 그렇게 이제 부르죠? 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다 설명 못 드리고, 자, 또 적기를 셌는데 몇 셌죠? 아무튼 그분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서 비교를 해봤는데 한두 개쯤 증거가 나오겠지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 무더기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게 만약에 투표소에서 찍은 봉인지하고 비교했으면 더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그냥 개표장에 나온 것만 비교했을 때 이 모양이에요. 개표장에 나온 것도 한 놈이 필적을 안 나고 여러 놈이 한 거예요, 이거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범들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열악하겠는가라고 추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네, 지금은 사실로 단정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추정이다. 대신에 이게 그 사전투표 선거행위 방해했다고 고발되신 분들, 이거를 법정에 가서 판사한테 증거 신청하고, 또 이 참관인들 투표관리관들 증인 신청하고, 또 이 필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국가수의 감정을 의뢰합니다. 이거 제가 필적 감정 하고 싶은데 이거 사적으로 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요. 글씨 3글자 감정해달라는데 보통은 막 돈 100만원, 200만원 달라고 그래요. 그거 돈 들이지 말고 국가수에 의뢰해서 한번 감정받아보자 이거예요. 과연 고발을 할까요? 저는 기도 못할 것 같아요. 자, 보여드립니다. 일단 그러면 할 말 많지만 잘라야죠. 투표함의 봉인지의 서명에 필체도 다르고, 어떤 경우에는 본인 이름인데 철자도 틀렸다. 철자 아시죠? 글자를 틀렸다 이 말이에요. 이거 지난번에 설명을 다 드렸는데 다시 한번 또 드립니다. 오늘 새로 오셨다 생각하고 중복되실 분도 있겠지만, 자, 사전투표 2018년도에 6월 8일과 9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4월 10일과 11일에 사전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첫째 날은 사전투표인들이 좀 적어요. 그때는 거의 다 투표함이 하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날은 조금 인원이 몰렸습니다. 선거인이 늘었습니다 해서 투표함을 2개 만든 것도 있어요. 자, 보시는 것이 잠실사 사전투표소. 첫째 날 하나, 둘째 날 2개. 그래서 하나만 있는 날은 1-1, 2개인 날은 2-1과 2-2가 되겠죠. 자, 2-2. 그러면은 뭐예요? 6월 9일 날 사전투표. 그날 투표 관리관과 참관인들이 동일합니다. 그 오전 오후 참관인들이 동일했다는 거죠. 그 둘째 날 보게 되면 둘째 날 오태환, 장정은, 박종화 참관인 3명이 있고 송영득이라는 투표 관리관이 있어요. 제가 이거 필체가 다르다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저를 조사하면서 뭐가 다릅니까? 그래요. 필적 감정 받았습니까? 다르니까 다르다 그러지. 그래서 다르니까 다르다. 뭐가 달라요? 송자, 송영득의 송자가 첫째 날과 둘째 날 다르죠. 다르죠. 이걸 굳이 뭐 필적 감정 받아야 돼요? 그냥 상식으로 다른 거죠. 그렇죠? 네, 법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상식이 있는 거예요. 법도 상식 따라간다. 아시겠죠? 자, 송자 보시면 이음자, 받침자 붙은 거 다르죠? 영자도 다르죠? 영자 위에 거는 육자 썼어요. 그렇죠? 아래 거는 여에다가 이응을 갖다 붙였어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는 오태완과 오태환이죠. 자, 그럼 이게 이제 추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태완 씨도 있었고 오태환 씨도 있었다. 이렇게 추정을 일단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확인해 보려고. 오태완 씨도 있고 오태환 씨도 있었냐? 명단 좀 공개해달라 그런 거예요. 명단을 공개한다고 할까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앙선관위에 또 전화했습니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못하냐? 개인정보랍니다. 개인정보.
선관위가 뭔가 이거는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오태환 씨 어쩌면 또 뭐라고 그래요? 선관위가 연차면 단순 실수다 이럴 수 있어요. 단순 실수. 오태환이라는 사람이 오태환으로 단순 실수로 이름을 틀리게 적었거나 오태환 씨가 오태환으로 단순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필체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오태환 씨나 오태환 씨 불러가지고 너 다시 한번 글씨 좀 써봐라 하면 간단하게 해결되겠죠? 근데 이게 왜 안 될까요? 예, 저 혼자 떠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게 같이 떠들어줘야 되겠죠? 만약에 오태환이나 오태환 둘 중에 한 사람 없는 사람이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유령 참관인이 서명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부정선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이거는 박정화라는 참관인. 필체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종자 보세요. 네, 화자도 틀리고. 예. 이거는 장정은 씨. 예, 장정은 씨. 자기 서명 가지고 진짜냐 가짜냐 가려야 되는데 이렇게 다른 필적으로 서로 다른 서명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이게 같은 사람으로 보입니까? 이게 단순 실수입니까? 아니죠. 네, 대단도 좋습니다. 자, 이거는 잠실 2 사전 투표소로 넘어갑니다. 아까는 잠실 4 사전 투표소. 이거는 잠실 4 사전 투표소입니다. 여기에는 첫째 날과 둘째 날 참관인으로 김준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은 김준환 씨가 아니라 김준화 씨가 등장합니다. 자, 여기는 그러면 준자 돌림일까요? 네, 좀 전에 오 씨네는 태자 돌림 형제가 들어왔고 이 잠실 이 사전 투표에서는 준자 돌림에 준환 형제가 들어왔을까요? 그런데 같은 준환 씨 이름도 필체가 다르다. 그렇죠? 준자 보시고 환자 보세요. 환자 다르죠? 이게 왜 묻혔습니까? 예,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뭐가 의심되는 거예요? 원래는요. 투표함의 봉인지의 필적이 다르다. 뭘 의심해야 된다고요? 원래 봉인지가 뜯겨져 나가고 새로운 봉인지가 붙었겠구나 라고 추정을 하잖아요. 그런 상식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선거의 결과가 본투표하고는 다르게 사전투표소에서 현격하게 결과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맞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이거는 김준환과 김준화. 아예 이름이 다르죠. 자, 그러면 말이에요. 이게 송파구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같은 투표소에 같은 날 선거 관리를 하는데 같은 어떤 돌림자를 쓰는 형제가 들어올 일이 이렇게 많이 발생할 수 있나요? 없어요. 어쩌다 한번 하는 선거에 오태환, 김준환 이게 송파구가 있고 만약에 전국적으로 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250개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례가 곱하기 250을 하게 되면 몇 회가 발생하는 거예요? 최소한 500회에 가까운 이런 이상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250개 사전투표함 봉인지를 다 찍었다고 하면 같은 날 돌림자를 쓰는 이런 형제들의 이름이 나오겠네요. 무지무지하게. 그럴까요? 자,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제가 결론 못 내립니다. 자, 같은 준환끼리도 이름이 다르죠.
이건 준하고 네. 준한 이거 뭐야? 요거 그렇죠? 네. 아무튼 요건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가짜 투표함을 하나 또 제가 이제 뚜렷한 증거로서 제시합니다. 봉인지의 서명이다. 그 다음에 가짜 투표함이 나왔습니다. 자, 가짜 투표함은 본투표일 투표함에 사전 투표함의 받침대가 투표함으로 둔갑을 해서 나온 사실입니다. 개표 참관인에게 이런 게 들켰어요. 투표함이 사전에 열린 게 보였어요. 개표 전에. 자, 이제 이런 게 발견이 되면 그날 이거를 발견한 참관인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이의 신청서를 써서 접수를 시켜라. 근데 이분은 이제 그런 게 좀 부족해가지고 저를 불러서 제가 밤 12시가 넘어서 송파구에 가서 송파구 개표장 앞에 가서 이의 신청서를 써줬단 말이에요. 뭐라고? 이거를 보존 신청해달라라고 신청서를 쓴 거예요. 왜? 이렇게 사전에 열린 이 투표함의 투표용지는 뭐 해야 됩니까? 원칙이 무효 처리를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정상적으로 개표돼 가지고 정상 개표로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이 가짜 투표함에 대해서 제가 고발을 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현재 선관위가 단순 실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단순 실수였고 그날 참관인들이 다 확인하고 넘어가 있으니까 이상 없었다 그래요. 그러나 이렇게 열렸다는 자체가 뭐예요? 무효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자, 이번에 또 선고가 있습니다. 참관인 들어가신 분 계실 거예요. 이런 거 발견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효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선관위는 당연히 선관위는 전문가들이잖아요. 무효 처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한다고요? 덮고 넘어가기에 급급한 거예요. 선관위 직원이 동영상에 보게 되면 참관인들한테 설득을 해요. 이상 없죠잉? 이 말을 계속 반복해요. 이상이 발견됐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넘어가요. 아니, 우리한테는요, 티끌만한 잘못이 있어도 고발이 들어와요. 그런데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봐요, 선관위가. 예, 들보도 대들보. 예. 야, 자, 그런 선관위가 이거를 어쨌든 정상적인 개표로 넘어갔어요. 자, 이분 얼굴 조금 가려놓은 분, 네,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요분이 선관위 직원인데 이제 떡하니 갖다 놨어요. 투표함을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개봉을 하겠다. 개봉박두예요. 이게 개봉박두. 그러면 이 함에 뭐라고 쓰여 있냐? 봉인지 밑에 보게 되면 두 줄의 안내문이 있어요. 까만 글씨는 관내 사전 투표함 받침대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뒷부분은 잘 안 읽히죠? 글자가 작아서 관내 사전 투표함 받침대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빨간색 글씨로 관내 사전 투표함 받침대에는 특수 봉인지를 부착하지 않습니다라고 안내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투표관리관이 이거 봉인지 붙일 때 이 안내문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그거를 못 봤다 그러면 그게 투표관리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그냥 던져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안내문을 보고도 봉인지를 버젓이 붙였다. 그럼 이 관내 사전 투표함의 특징이 뭐냐? 잠금 장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전 투표함은 자루로 되어 있는데 자루로 된 사전 투표함 그러지 말고 사전 투표 자루. 그 사전 투표 자루를 올려놓기 위해서 만든 받침대란 말이에요. 그 받침대는 굳이 이렇게 본 투표함하고 똑같이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받침대는 받침대니까. 그런데 받침대를 투표함하고 똑같이 만든 다음에 그거를 봉인지를 붙여가지고 투표함인 것으로 위장해가지고 개표장에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열렸건 안 열렸건
잠금 장치가 없는 투표함인데 그렇게 투표용지가 담겨져서 개표장에 나왔다면 그 자체로 무효 처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처리를 안 해놓고도 선관위가 뭐라 그래요? 단순 실수다. 얘네는 이거는요 공무원이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근잘근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잡아야 되는데 저 혼자는 안 돼요. 가면은 얻어맞고 와요. 그러니까 같이 가셔야 돼요. 이거 때려잡으면 눈빛이 살아있어야 돼요. 좀 스마트해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봉인지를 딱 뜯어내니까 파란색 핀이 나와요. 요 핀이 그러니까 이제 뭐야? 잠금 장치인 거예요. 이걸 어디다 거냐? 경첩에다 걸어야 돼요. 까만 글씨 좀 크게 보이죠? 투표함 받침대라고. 네, 이건 쓰레기통이나 마찬가지예요. 딱 들어 올렸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파란색 핀을 꽂을 수 있는 경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자체가 뭐예요? 이 함은 무효예요. 무효. 자, 그래서 정상적으로 개표를 했던 투표함, 경첩이 있는 것, 경첩 있는 정상, 경첩이 있죠? 이게 정상적인 본투표함이에요. 그런데 관내사전 투표함 받침대는 경첩이 없어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추정이 되냐? 아마도 이건 공무원들의 집 같지가 않아요. 아주 급하게 뭐 중국에서 들어온 고용인들이 이거 한국말도 모르고 글씨도 못 읽어. 그러니까 이게 관내사전 투표함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투표함으로 만들었고 나온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수상한 사진 한 장 더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된 사진이냐? 이제 왼쪽에 좀 작게 보이는 게 원 사진이에요. 제가 함을 좀 키워서 옆에 하나 더 붙였어요. 자, 키워놓은 거 보시면은 자루가 있죠, 까만색 자루. 그러니까 이거 사전 투표 자루죠. 네, 사전 투표 자루. 그리고 봉인지가 다 안 뜯어졌죠. 만약에 이게 개봉한 사전 투표 자루라고 하면 이 뜯다만 것 같은 옆에 있는 그 봉인지가 아예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훼손이 되어 있죠. 훼손. 자, 이게 어떻게 찍은 사진이냐? 이거는 우리 또 개표창관인이 이거 뭔가 충전할 때를 찾으려고, 그 개표장에서도 그 본 개표장에서 나와가지고 어슬렁어슬렁 그 체육관이니까 뒤편으로 가보니까 이게 함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거 뭔지 아세요? 사전 투표자로 은닉행위예요. 이거 은닉행위. 이것도 처벌받아야 돼요. 왜? 정상적으로 참관인들 눈에서 벗어난 곳에 갖다 놔요, 함을. 이게 문제가 있죠. 근데 이걸 이제 제가 사진만 본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모르고 연유를 잘 몰라요. 오늘 제가 연유를 공개하는 거예요. 앞뒤 상황을. 이거는 개표장에서 그 체육관 내에 정상적으로 가지런하게 함들이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나홀로 외로이 저 구석진 창고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사람 눈에 안 띄게 하려고 했겠죠. 왜? 이유를 보니까 봉인지가 훼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개표창관인들이 보고서 또 이의 제기하면 무효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무효 처리를 피해 가려고 이렇게 갖다 숨겨놓은 게 아니냐. 그래서 위에 보면 이게 1-1로 돼 있어요. 첫째 날 사전 투표 자료고 그 밑에 하나 더 있어요. 그럼 둘째 날일 텐데 싹 개함 안 한 상태에서 뒤로 빼놓은 걸로 보여요. 뭔가 물건이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봉인지도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봉인지가 훼손이 됐어요. 그러면 이걸 두고 우리가 이런 사진을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전 투표는 구멍 숭숭이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선관위가 이런 거 그 구멍 숭숭이라는 얘기 들으면 누가 사전 투표할 마음 생기겠어요? 그렇게 사전 투표할 마음 안 생기겠으니까 당신은 선거행위 자유방해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애매한 구멍숭숭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야, 이런 문제가 있었어. 이거 책임져. 이거 규명해. 이렇게 나가시는 게 더 직설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이런 확실한 걸 들고 가서 니네 책임져. 이러고도 사전투표할 거야? 라고 하셔야 돼요. 애매하게 구멍숭숭 이런 말 쓰지 마세요. 뭘 구멍숭숭이에요, 뭐.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어쨌든 이런 결과를 보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마지막 결론을 내겠습니다. 좀 오래 갔죠, 시간이? 자, 이제 우리가 상식이 무너졌다. 선거 관리에서 상식이 무너졌다. 원래는요, 본투표만 하게 되면 투표함을 보관하고 뭐 이런 게 복잡한 게 필요 없어요. 왜?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장으로 가면 비용도 적게 들고요. 선거 치르는 비용이 일단 적게 들어요. 그리고 부정선거의 위험도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관을 했다 가져오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 하나만 제가 지적해드리면 사전투표에서는 말이요. 사전투표 투표소에서 봉인을 했죠. 그 참관인들하고 투표관리관이 서명을 했죠. 그거를 개표장에서 아무도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여기 정당 관계자 혹시 와 있습니까? 당신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가장 확실한 잘못 뭐예요? 왜 사전투표에서 봉인할 때 그 서명했던 자가 왜 개표장에 와서 확인을 안 합니까? 거기에 가장 큰 구멍이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도대체 투표함을 바꿔친 거야? 했을 때에 핵심으로 떠오르는 게 봉인지 관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 이번에? 투표소에서 봉인한 거 인증샷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것도 필사적으로.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개표장에서 한 번 더 사진을 찍어서 어떻게 한다? 비교하면 된다. 아시겠죠? 말을 안 듣네요. 네. 비교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